바로 시작하려다가 뭔가 지금 옷 색깔이랑 똑같은 꽃이 눈앞에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향기가 너무 좋아요. 뭔가 어울리는 듯? 짜! 자, 그럼 오늘의 낭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에는 죄가 없다. 감정에는 이유가 없다. 감정에는 당위가 없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느끼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 따윈 없다. 수십 년간 쌓여온 나만의 데이터가 본능, 직감, 촉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 무엇이 되어 감정으로 발현된다. 그러니 내 데이터를 믿고 내 감정을 믿을 것. 스스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고 미워할 것.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낭독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똑같은 감정이지만 뭔가 이건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느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랑이야 뭐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움이 가슴속에 싹트기 시작하면 이제 당황스럽기 시작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나쁜 일이라고 배웠는데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심지어 적을 사랑하라고 하던데 왜 난 그게 안 될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속이 좁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듯 저는 미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움도 사랑만큼 엄연히 그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사랑이랑 미움이 정반대에 있는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감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를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붙어 있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거든요. 애증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지만 정말 미운 구석이 단 한 구석도 없는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혹은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혹시 그 안에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동경하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없으면 밉지도 않죠. 오죽하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미움이 일 때는 그냥 마음 편히 미워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만 한 번쯤은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나를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찬찬히 들여다보고 내가 그 미워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면 생각보다 미움의 불꽃은 쉽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친구가 밉다면 내가 그 친구를 그만큼 아꼈기 때문일 것이고, 직장 상사가 밉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일에서나 내가 그만큼 애정을 쏟고 노력을 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미움의 방식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혼자 미워하는 건 마음껏 해도 되지만 그걸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제3자에게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죠.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내가 뱉은 말을 내가 듣게 된다. 그게 나를 바꾼다는 말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막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의 미움은 더 커지기만 하겠죠.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그냥 관심을 안 두다 보면 처음엔 계속 생각이 나고 열받고 막 지나칠 때마다 만약 봐야 하는 상황이면 힘들죠. 힘든데 그것도 그냥 훈련하기 나름, 연습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마치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만약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도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하죠. 그냥 그 사람을 유령처럼 그 사람의 말과 존재와 모습과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연습을 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냥 그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걸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느낄 필요가 있을까? 그 당연한 감정이다. 사랑만큼 자연 발생하는 모든 감정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말자. 그런 나 자신을 같이 미워하지 말자. 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뭐 질투, 시기,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저는 그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느끼고 다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문제죠.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성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너무나도 올바른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나 자신까지 같이 미워하지 말자. 작아지지 말자.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미워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상처 주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되게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안 돼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나도 막 욕하고 싶을 때 있고 짜증나고 막 싫어요. 근데 저도 노력을 하는 과정인 거죠. 이 모든 것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제 말을 듣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러지 말자. 미워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하지만 그 사람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명상을 하는 그런 이 모든 것도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친구랑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좀 진지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앞으로도 다양하게 이렇게 깊은 이야기 하면서 좀 친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이 꽃이 계속 앞에서 너무 예뻐서 그리고 오늘 제 옷이랑 색깔이 너무 잘 맞아서 얘를 안고 클로징 인사를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합시다. 미워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안 미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